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안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네. 김현 시인의 새 시집이 발간되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모이게 되었는데요. 네. 현대문학 핀 시리즈 시집으로 33번이라는 아주 좋은 숫자를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숫자를 받아가지고. 34만 네. 시집을 들고 저희 곁으로 다시 찾아와 주신 네. 김현 시인의 새 시집을 축하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담소를 가볍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네. 근황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네. 직장인으로 네. 또 시인으로 매우 바쁘게 살고 계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연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일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좀 신경 써가지고 하고 있고요. 마감이 또 있으니까 마감은 또 마감대로 계속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집이에요. 네, 네 번째네요. 글로리홀, 입술을 열면, 그리고 호시절을 거쳐서 이제 낮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네. 이번 핀 시리즈 시집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네. 일단 어떠세요, 기분이? 감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집을 묶어서 내면 무사히 흘러가서 나오게 됐구나 이 생각이 가장 큰 것 같고. 핀 작업을 딱 하자고 제안 받으셨을 때는 네.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간에 해왔던 형식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보통 시집은 어쨌든 묶으려면 40편 이상은 꼭 네.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한 절반 정도만 돼도 되는 조금 다른 룰 같은 시집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좋았었고요. 그리고 핀 시리즈가 이제 시를 묶고 난 다음에 뒤에 에세이를 한 편씩 꼭 넣었는데 그것도 그간에는 해보지 않았던 작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제목이 사실 김현에게 와서는 낮이 된 거잖아요. 네, 네. 이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아무래도 홍상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이렇게 제목으로 삼으신 이유도 좀 궁금해요. 원래는 제목이 낮의 해변에서 혼자가 아니었고 가제가 따로 있었어요. 혹시 소개해 주실 네, 수 있어요? 가제가 부처 생축이었어요. 그거 너무 좋은데. 부처 생축이라고 하는 가제를 일단 달아놨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적어두고 시제 원고를 이제 이렇게 조판해가지고 다시 주셔가지고 보는데 이게 어울리나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산문 때문에. 이 책은 어쨌든 시로만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 에세이까지도 같이 하나의 책을 완성하는 책이잖아요. 하나의 이 작품집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 생축은 뒤에 있는 하트의 에세이를 묶는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목을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떠오른 게 낮의 해변에서 혼자였고 그게 뒤에 그 산문 보시면 해변에서 이제 풍경을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면서 쓰는 에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어울리겠다. 그리고 이 제목 하나 때문에 산문하고 시가 좀 이렇게 맞물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바꿨고 또 본격적으로 시집에 있는 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김현 시인의 장기 중에 하나가 실명을 가지고 시 쓰기 그런 걸 활용해서 노래 가사랄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자주 활용해서 시를 쓰시잖아요. 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일단 뭐 기억하려는 의미도 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이름에 담겨진 어떤 진심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가지고 건넨 최초의 말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시 안에 넣는 작업들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앞전에 있는 시집들보다 근래에 쓰이는 시집들이 조금 더 생활에서 촉발되는 시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 안에 넣는 것을 엄청 많이 고민하고 불안해했을 텐데 이 시는 이미 태생이 생활에서 시작됐는데 그런 언어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쓰고 있는 편이에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이 시집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 인간일까요? 아니면 뭐 인간의 인간됨? 네. 행복? 네. 뭐 뭘까요? 인간 혹은 인간됨, 사람됨 이런 것도 좀 키워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됨을 위해서 갖춰야 할 것 혹은 우리가 못 갖추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자괴, 반성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희망이나 사랑이나 행복을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이 시집에 큰 시라는 제목에 네. 아주 커다란 시가 네, 있지 큰 시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큰 시는 뭐고 그럼 작은 시는 뭘까요? 네,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뭔가 크고 대단한 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대손손 내려져 오는 어떤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더 막 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반감? 반감도 있는 것 같고 과연이라고 물음표인 것도 있고 작은 소소한 이야기인 듯하지만 거기에 큰이라는 거를 붙여놨을 때 그럼 큰 시는 뭘까 작은 시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니까요. 해보게 하니까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달아본 거고요. 그럼 이쯤에서 네. 시 한 편을 좀 낭독을 좀 부탁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혹시 골라오신 시가 있나요? 큰 시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요. 네. 큰 시를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시. 작은 행복은 도복로 10길 잔치국수에도 담겼으니까 큰 시를 쓰기로 하지요. 국수 위에 흰색과 노란색 고명을 솜씨 좋게 얹듯이 어딘가 복스러운 사람을 보면 무럭무럭 자라서 인류의 등불이 되길 부러워서 부끄럽게 열심히 지켜보았다. 해시태그 인생사. 이승의 미련이 없을 적에 보살님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떠날까요? 붙을까요? 길게 흘릴 팔자야. 그리고 나는 좀 하며 산다. 네, 저희 이제 시 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한문 보니까 네. 이해 불가, 좀 난해하다 이런 이야기도 살짝 언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독자로부터 시 왜 이렇게 어렵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시집들이나 시들을 많이 찾아 읽고 있는 세대나 그 또래분들은 그런 면으로는 훨씬 더 오감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 너무 어렵다라고 네. 하는 독자들에게 네. 시집은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네. 라고 네. 한 가지 꿀팁을 주신다면요? 사실 시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답이 없음을 그냥 염두에 두고 바로 읽는 것, 그리고 시 전체를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어떤 구절이 좋다, 그 구절 하나를 그냥 기억하는 것, 혹은 나의 지금의 감정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부터 좀 읽기 시작하면 오히려 시에 진입하는 문턱이 조금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네.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낮의 해변에서 혼자가 일단 나왔으니까 알림을 좀 잘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그 시집 작업도 이제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낭독회를 한두 번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독자들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네, 오늘 김현 시인의 낮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시집 발간을 기념해서 저희가 즐겁게 수다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끝인사 하면서 네. 또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해변에서 만나요.